네, 반갑습니다. SNT의 송명환 선생입니다. 네, 저는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앞으로 10여 분 동안 우리가 대원외고에서 수학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학교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출제 경향은 매우 심플합니다. 학교 프린트에서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한 절반,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제가 절반이에요. 근데 학교 프린트물도 살펴보면은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2학년 모의고사가 아니라 3학년 모의고사를 주로 출제를 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학교 등급 컷은 보통 1등급은 90점, 91점 정도, 그 다음에 2등급은 84에서 87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70%, 단답형 10%, 서술형 20% 정도 구성인데, 이는 1등급을 받으려면 최소 객관식과 서술형은 우리가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그 실력 향상을 위해서 주교재와 부교재로 나눠놨어요. 주교재는 수업 시간에 진행될 내용이고, 중요한 유형들, 학교에서 잘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만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문제들, 모퉁이 문제들, 우리가 감점당하지 않기 위해서 트레이닝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강의의 특징은 제가 어쨌든 수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외고긴 하지만 수학 1은 문이과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공통으로 출제되니까 당연히 이과생들의 난이도까지 올라가는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듣고 거기에 따른 성질들을 증명을 하고 그 날카로운 도구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유형학습 매우 중요합니다. 유형은 우리한테 시간을 벌어줘요. 그래서 내신을 잘 받으려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유형 학습을 해야 되고, 시간을 버는 법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좌의 가장 핵심이죠. 심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1을 그래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개운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들이 너무 다양하고 난이도가 센 것들이 나옵니다. 이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 과제들을 해왔는지 체크를 하고 다음 단원 넘어가야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꼭 성실히 했는지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부모님께 통보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수원은 10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서 9시 이렇게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고 매일매일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수업의 끝에는 테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테스트에는 유명한 것들, 아주 알려진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 계획을 보시게 되면 회차별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3학년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온 내용들 중에 여러분 학교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해놓고, 두 번째로는 이 단원 수학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2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시고, 거기에 대한 소스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유사 문제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지수 로그 쪽에서 보게 되면 최근 수능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함수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수 로그 쪽에서는 그래서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함수 나오고 그래프 분석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교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함수 쪽에서는 양극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 스타일의 문제들이 절반 정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주기함수인 것을 이용한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열과도 콜라보되는
네, 그런 것들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열과도 궁합이 잘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합형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열 쪽 보시게 되면 여기도 양극화 현상이에요. 소위 말하는 정석 스타일의 문제인 옛날 문제들도 나오지만, 그리고 수능 문제 케이스를 쪼개서 따박따박 분류해야 되는 문제까지 우리가 소화를 해야 학교 시험에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질문하고 풀이예요. 카톡으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보내줘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보통은 힌트식이에요. 답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사실 해설이 깔리면 매우 편하겠죠. 하지만 수학 실력은 늘지 않아요.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문장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키워드,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단원 자체는 확통이죠. 학생들이 이제 따박따박 세는 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따박따박 세는 거 수열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케이스를 쪼개서 가야 되는 문제들. 그래서 케이스를 쪼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실제로 보여주고 이런 거죠. 선생님이 나도 이렇게 푼다. 너희들도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질문은 편하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사실은 학부모님들은 아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이 빡세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만큼 부모님은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상황들, 얼마나 과제를 열심히 해왔는지, 아니면 테스트를 얼마나 잘 했는지, 그리고 이 단원에서 과부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분석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밑에는 서술형 첨삭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내 라이벌들은 실력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면 객관식 똑같이 맞추고 서술형 똑같이 맞춥니다. 하지만 부분 감점이 있죠. 그래서 감점을 누가 얼마나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라이벌들 중에 내가 제일 밑에 위치하느냐, 제일 위에 위치하느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를 적으라 그러면 무조건 친절하게만 적어요. 하지만 서술형 문제는 철저하게 체크 포인트 개념이에요. 들어갈 말이 들어가 있으면 득점, 아니면 감점이에요. 그리고 비수학적 표현을 쓴다? 감점이에요. 따라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적을수록 비수학적 표현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감점 확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체크 포인트인지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시간 관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객관식 문제 중에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문제 자체도 사실은 좀 이렇게 빡빡한 문제예요. 정석적인 풀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야 돼요. 따라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입을 통해서 풀게 되면 한 줄 만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10분 활용한다면 여기서 번 시간을 서술형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어려운 문제인 단답형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런 것들, 빨리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존재한다면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정석적으로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쭉 풀게 됩니다. 설명도 하고 방식도 이해하고, 단 여기서 이 문제 10초 만에 풀 수 있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운을 띄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어떤 측면에서 뉘앙스를 찾아서 빠른 풀이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방학 전까지 우리가 수학 1을 스텝업 하려면 이런 식으로 수능 심화 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